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승무원 할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난 5월 7일 위안부 할머니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던, 가리워져 있던 위안부 정신대 문제를 다루는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회계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들이 이용했느냐,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고 자신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느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김복동 할머니 장학회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달라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는데, 이 장학금이 어떤 학생들에게 지원됐나를 살펴보니 좌파 운동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거의 100%가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이었을까요?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좌파 운동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의 부정직한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인 기금, 모금 금액이 약 50억 원에 가깝다 그럽니다. 50억 원에 가까운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여진 금액은 9억여 원, 넉넉하게 잡아왔자 10억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 정도를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자신들의 활동비, 봉급이죠. 이 사람들은 봉급을 활동비라고 부릅니다. 활동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무려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정확하게 회계가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이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 내역처를 보면은, 그리고 지금 한 20억 정도가 지금 통장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통장을 확인을 해서 전부 밝혀봐야 그 금액이 정확히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대충 50억이라는 돈이 about는 맞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운동을 하면서 윤미향 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윤미향, 너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될 사람이야. 너는 국회의원을 하면 안 돼.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위안부 이 문제를 이거부터 깨끗이 해. 그렇지 않고는 넌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윤미향 씨는 무엇을 갖고 국회의원을 했느냐? 정신대 문제를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신대 문제의 중심이 되신 92세의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원인을 부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윤미향 씨와 윤미향 씨가 속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거, 즉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된 것이다. 할머니가 즉 말하자면 정신 이상에서 마치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 부족, 심하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치매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에서 이분들을 위안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마다 뭐라고 이들이 얘기를 해왔냐면 증거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이분들이 위안부라는 사실을. 그랬더니 이 윤미향 씨를 비롯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들의 기억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기억이 증거라고 말하고 할머니들이 이용수 할머니가 돈을 쓰지 않았다 우리한테 받아서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니까 그걸 밝히라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붙어서 17억이라는 돈을 자신들의 봉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의 기금 사용 내용을 밝히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사장이 노력해서 벌은 이윤, 스스로 노력해서 남긴 이윤에 대해서는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입니다. 법인은 뭐냐 하면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좋은 뜻을 모아서 공익적인 일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익적인 일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감시 감독받기 위해서 사단법인이라는 법인체를 내주는 겁니다. 저도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는 매년 그 지출과 수익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올릴 내용이 없지만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자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을 취소하거나 하여튼 벌금을 물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참여연대는 박원순 시장이 거기 사무처장 할 때 매번 그 회계 내용을 투명하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한 내용이 뭐냐? 어느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의 수익과 지출을 공개하냐?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윤미향 씨는 이 단체의 정신문제 단체의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입으로 얘기해야죠. 단체의 장이 뭡니까? 모든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오지 않고 그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꼭 남의 돈을 몰래 훔치고 뺏고 그래야지 그게 사기입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엄청난 사기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형사적인 사기범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민단체가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냐고 그래요? 공개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안 하는 것이 사기단체죠. 정신대 문제를 활동하는 정의연은 정신대 문제 할머니들의 인권을 다뤘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용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회계 부정이 드러날 경우 이들이 뭐라 그럴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쁜 단체지요.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에서는 닥치고 감싸기 하고 있습니다. 닥치고 일방적으로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좌파와 민주당의 본질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민주당의 180석을 밀어줍니까? 이러한 본질을 모르고 180석을 밀어줍니까? 180명이나 국회의원을 만들어줍니까? 책임져야죠. 국민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왜 큰 문제냐면 국민들의 그 어려운 정신대 문제에다가 기금을 낸 국민들의 선한 마음에 먹물을 뿌리고 국민들의 선한 마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 기금이 목적 사업에 제대로 쓰였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이들이 좌파라는 이 세력들이 윤지호 씨 내세워서 앵벌이 해가지고 먹튀하고 캐나다로 날랐습니다. 윤지호. 조국 백서 만든다고 기금 마련해서 이것도 누가 슈킹했는지 슈킹했습니다. 모금해서 슈킹하고 떼어먹는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좌파의 본질입니다. 이것의 더 큰 문제 뭡니까? 지금 유엔이나 세계 각국 일본에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일본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겁니다. 이 정신대 문제의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음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 문제에 윤미향 씨가 중심에 있고 이가 국회의원이 됐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윤미향 씨는 책임을 져야 될 궁극적인 주인, 핵심 책임자 윤미향 씨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위선자들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NGO 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NGO 단체들이 대부분 회비나 기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신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기금을 주고 그 기금을 잘 활용해야 맑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시민단체 이제 활동 싹을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NGO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민단체에다 기금 내지 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금단체 무슨 사랑의 열매 등등등 많지만 전부 그런 단체들이 자신들의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봉급 타먹는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그 일은 뒷전입니다. 직장으로 생각하고 봉급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금액, 기금의 상당 부분이 그런 자기네 조직 유지하고 봉급 받아가는 곳에 쓰이고 정작 필요한 목적사 예배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봉사나 기금을 저는 직거래를 하라고 합니다. 1:1 봉사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단체를 거치지 말고 직접 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 부정이 없어지고 이거를 이용하는 자들이 없어집니다. 윤미향 같은 이런 자들이 기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나도 똑같은 NGO를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그들의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단체에 기금을 내라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려면 돈벌이 하는 곳에 가서 해야죠. 이런 단체의 선한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주신 돈을 가지고 지네들이 이용하고 있고 국민들과 선한 마음을 가진 기부자들은 이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 단체에 기부금 내시는 거 함부로 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과격한 발언에서. 그게 현실입니다. 이건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윤미향 같은 여자들 많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정부에서 관리 잘 안 합니다. 단체를 사단법인 등록, 재단법인 등록을 해줬으면 일일이 감시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사단법인에 대한 법도 잘 모릅니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NGO 단체에 회비나 기부금 함부로 내지 마십시오.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나는 이용당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울먹이신 것 같이 딴 단체도 저는 과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경찰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윤미향을 검찰에서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